국가 중심 세계 지도로 본 파지 이후에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고온 현상 또는 열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파지라는 것은 북반구의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구 공전에서 지구가 태양을 바라볼 때 마치 북극의 정수리를 태양에 들이미는 것처럼 아, 정면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형태의 그 날짜가 바로 하지입니다. 6월 22일인데 지금 6월 22일 지나서 7월 1일이니까 대략 8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렇게 장마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는 태양을 볼 일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충남 태안 바다 쪽에서는 완전히 덥다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땀이 날 정도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날 정도로 이미 더위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북극 지방이 태양을 향해 지구라는 공의 머리를 딱 들이민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구의 자전축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공전을 합니다. 그 공전의 터닝 포인트가 이제 파지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북극점을 기준으로 태양을 바라보고 23.5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실제 하지를 정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로 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긴 했지만, 하지 기점으로 보면은 북반구 기준으로 해서 북위 66.5도가 전체의 백야 현상의 이제 형태에 도가는 거예요. 그 태양 에너지가 사실 북극까지는 비스듬하게 비치기 때문에 백야 현상이 있어도 적도만큼 아니면 북해기선만큼 이때 북해기선이 아, 태양이 정면으로 내리쪼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 아, 태양이 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게 전달하는 방식이 태양 각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북극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 빛이 약하지만 그래도 백야 현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반구에 에너지가 다 모은다. 태양 에너지가. 반대로 남반구는 공지이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얘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백야라는 게 24시간 동안 낮이라는 건데 단순히 그냥 백야, 24시간 낮 이 개념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가 24시간 동안 머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은 5월 기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22일, 그 다음에 이제 7월 22일, 그리고 이제 8월 22일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8월 15일 정도면 이제 서서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아, 적어도 6월 22일부터 한 40일, 그러니까 40일, 50일 정도, 거의 50일 정도까지는 이 태양 에너지가 계속해서 북반구에 집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후 변화 현상이 있겠지만, 그 집중되는 형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어, 66.5도 이상은 백야 24시간 동안 낮이고, 그 66.5도 이하로 가면서 이제 약간씩은, 어, 밤이 이제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66.5도 이상도 조금씩, 아, 백야의 영역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추분 때까지 가면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같게 되는데, 추분이 6월 22일에서 9월 22일까지니까 대략 3개월간 있거든요. 그래서 1년 12달 기준으로 따지면은 4분기별로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북반구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북위 30도권까지는 이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는다. 왜 그러냐? 낮 시간이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그리고 고위도는 낮 시간이 더 긴데 반해서 태양 에너지의 각도가 비스듬하기 때문에 낮 시간의 길이와 태양 에너지 각도의 길이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북위 30도 같은, 뭐, 저위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위도상으로 높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낮 시간도 길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북위 30도와, 북위 60도 간의 낮 시간의 길이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아마도 3, 4시간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3, 4시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 차이의 에너지의 어떤 그 밸런스, 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60도 쪽은 비스듬히해서 에너지 양 전달이, 파워가 에너지 양이 좀 약한 거고, 30도 쪽은 태양각이 좀 각도가 아주 높다 보니까 에너지 강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비율의 평균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 시간의 길이와 태양의 에너지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의 길이는 긴데 도달하는 에너지는 비스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밸런스를 합친 거하고 위도를 내려올수록 낮 시간이 좀 짧아지는데 태양 에너지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 각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낮 시간이라는 거 곧 태양 에너지가 머무르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머무르는 시간 대비 태양의 강도 이렇게 하면은 지역 간의 상관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 고의도 지역에서의 어떤 기후적인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 하지를 지나서 대략적으로 여름 시즌 한 50일간은 지역적으로는 편차가 있겠지만은 약간 그 비슷한 형태의 그 무더위가 찾아온다. 어디는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북방구 고위도 지역이 낮 시간이 예를 들어서 거의 뭐 18시간 가까이 되는데, 보통 평균 따지면 6시간이 더 긴 거예요, 낮 시간이. 그런데 태양 에너지 또한 강하다. 그러면은 거기는 아마 여름 시즌에 그 심하면 뭐 열대우림이 되거나 아니면 사막이 되거나 이럴 정도로 아주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완전히 음, 뜨거운 지역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태양 에너지가 이제 비스듬하니까 이제 태양 에너지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 태양 에너지 크기가 다른데 이 태양 에너지가 이제 점점 갇힌다거나 그 지구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의 작용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기후 문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국가 중심 세계 지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 국가 중심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북반구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중심을 흑점에 두는 거는 아니고 대략 30도에서 북극점까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90도니까 60도. 북위 60도권 기준으로 해서 이 북반구의 어떤 중심점을 보게 되면은 북반구의 그 낮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형성되는 것, 그리고 지금의 기후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예, 반복되는 현상을 갖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하면 좀 더 우리가 지구 공전에 따른 계절적 환경의 변화는 반복되는 거고 사실 이게 특별하게 새로운 건 아니다. 하지만 해마다 그런 어떤 지표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는 그 영향이 반드시 그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현상까지 이제 맞물려 가지고 같이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는
더 강하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어디는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을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지구 환경, 또 날씨, 이런 것을 이해를 할 때, 아, 어떤 지구라는 어떤 지표가 어떤 국가의 중심 또는 어떤 지역의 중심으로 어떤 세계를 보는 관점을 갖는다 그러면은 훨씬 더 환경적인 부분, 기후적인 부분, 그다음에 낮 시간과 태양 에너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지구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국가 중심 세계 지도로 본 북반구에서의 하지 때 낮 시간과 태양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